한글판에서 녹내장 책에서 보면은 조금만 하면 두껍게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버려요. 그러면은 수술이 또 되게 어려워져요. 저는 이제 펀치로 여기 사이를 더 이상 박리하지 않고 펀치로 제거하는 거죠.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남 뼈개안과 원장 박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녹내장 수술법, 특히 섬유질 절제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약간 일본에서 하고 있는 딥스클레라 플랩을 이용한 그런 섬유질 절제술 변형해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했던 그 케이스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딥스클레라 플랩을 이용한 새로운 섬유질 절제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안쪽으로 해서 이제 공막편을 만드는데, 저는 이 공막편을 만드는 걸 이미 제작되어 있는 그 마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커가 섬유주 부분을 마크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찍고 나서 하죠. 요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고서 이 플랩인 부분을 층으로 해서 보통 한 2분의 1 정도로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균일하게 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안쪽까지 다 이렇게 이제 박리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서 섬유줄을 이제 안에 칼을 넣어가지고 제거를 하거든요. 펀치를 해서 제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여기다가 층을 하나 더 만들어요. 이게 바로 딥스클레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3분의 1 쪽으로 만드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공막 바로 밑에가 우리가 이제 맥락막이거든요. 그래서 맥락막이 비칠 정도로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싱가포르 발표할 때 이 내용으로 제가 발표를 해요. 두 개를 해서 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유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유착이 면으로 유착이 돼버리는데, 저렇게 틈이 만들어 놓으면은 저 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유착이 되더라도 우리가 섬유질 절제술은 블렘 니들링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블렘 니들링 했을 때 살짝만 터주면 다시 공간이 있어요. 블렘 니들링 효과가 되게 좋아요. 물론 저것 때문에 방수도 더 많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계속 박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슐렘간이에요. 슐렘간. 이렇게 쭉 이렇게 맥락막까지 보일 정도를 그냥 그대로 쭉 가게 되면은 바로 만나는 구조물이 맥락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맥락막 구조를 확인할 때 보면은 그 선이 좀 진한 게 공막이 보이잖아요. 여기 일자로 좀 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슐렘간을 덮고 있는 특징적인 파라렐라는 파이버예요. 그래서 일본 선생님들은 저 파이버를 찾으면은 저 부분이 슐렘간이라고 보거든요. 이 슐렘간을 노출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냐면 섬유질 절개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선생님들은 섬유질 절개술을 되게 또 잘해요. 다음 동영상 볼게요. 여기까지가 지금 슐렘간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했어요. 저는 이제 펀치로 여기 사이를 더 이상 박리하지 않고 펀치로 제거하는 거죠.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일단은 방수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뭐 보여주는 데이터에서 보면은 한 안압이 8, 9 정도 이렇게 낮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공막편이 두꺼운 게 아니게 얇게 돼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새어나오는 게 더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방수가 빠져나올 때 섬유질 절제술은 제일 안구 뒤쪽으로 해서 방수를 충분하게 밀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과포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뒤쪽에는 방수가 유지가 안 되면은 이 앞쪽 부분에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모양 구조물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다 유착이 일어나요. 그래서 건강하고 잘 돼 있는 섬유질 절제술은 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장점은 그거예요. 일단은 얇기 때문에 더 많이 방수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한글판에서 녹내장 책에서 보면은 방수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압을 높게 하려면 여과표 자체를 얇게 하고, 아니면 공막편을 얇게 하고, 아니면 이거를 조금만 하면 두껍게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버려요. 얇게 하면은 나중에 그 우증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슈퍼피스랑 스클레라 플랩은 절반으로 만들고 아래쪽에 뚫어서 더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굉장히 앞에까지 박리하고 칼로 제거를 하는데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운이 없게 되면은 전방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마이토마이신 C를 넣어서 이렇게 소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눈 안에 들어가면은 눈 안에 내피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절대로 열리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소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이죠. 들어가게 되면 망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까지 해서 슐렘간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펀치 부분을 써서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 거죠. 예. 섬유질 절제술이면 플랩을 하나로 만드는 싱글 플랩은 수술법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응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데가 있구나.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수술법도 개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불안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시죠, 힘드시죠 이야기는 해요, 수술할 때도. 그래서 뭐 이걸 이겨내라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이제 불안하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때까지 제가 했던 결과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말씀을 이런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되게 저만 오지 않고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는데,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저를 믿고 했던 결과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수술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모든 사람의 똑같은 눈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똑같은 수술하고 나서 똑같은 경과를 보이는 사람은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공부라든지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의사로서. 물론 이제 인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의료는 의학이잖아요. 의학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환자분을 공감하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더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치료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좀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민한 거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받아줄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의학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처럼. 강남 도쿄안과 박형준이었습니다.